드시면서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가볍게. 믹서라고 부르는 요 장치, 아까 건반에서 뭐 악기에서 마이크에서 나오는 요 인서트 라인들이 뭐 XLR이나 오잭이나 해가지고 너무 이게 DI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인서트로 다 들어갔어요. 자, 믹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서트 단자들이 있죠. 이 큰 데는 XLR 기준이고요. 이 작은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이제 55 5잭도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다 꼽을 수 있는, 두 개 다 꼽을 수 있는 단자인 거예요. 얘는. 아까 봤던 그 믹서는 좀 옛날 거라서 구분을 따로 해놓은 거죠. 위에는 XLR 꼽는 단자, 밑에는 5 꼽을 수 있는 단자. 얘는 이 단자 하나에 둘 중에 하나, 5를 꼽든 XLR 꼽든 둘 다 꼽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이제 믹서를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믹서는 역할이 각 채널들에 받는 소리들을 싹 다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소리를 내준다. 이게 믹서의 역할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믹서라는 말 그 자체처럼 믹싱을 해준다는 거예요. 소리를 믹싱을. 잠깐만요. 근데 이 믹싱을 할 때에 PPT 보면서 해야 돼요. 믹싱을 할 때 핵심이 각 채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채널 하나 둘 셋 넷 하는 이 채널들, 이 채널 단위로 소리를 받아서 소스들을 받아서 이 소스를 합쳐서 이 밑에 단자로 연결을 쭉 해요. 그러면 요 연결된 내용이 싹 안 보이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각 소스들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조합을 해서 각 이렇게 채널들 소스를 받아서 요거를 조합을 해서 여기에서 합쳐서 스테레오로 신호를 여기로 올려줘요. 자,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요. 신호의 흐름이에요. 신호의 흐름이 인풋 단자에서 들어오죠. 각 프로세싱을 해요. 여기서 뭐 소리를 줄였다 높였다 뭐 이렇게 고음을 올리고 내리고 이펙터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소리들이 싹 내려오면 여기서 출력단이에요. 이 출력 양을 결정해서 출력 양이 결정된 이 소스들을 합쳐서 이 스테레오단에서 합쳐진 소스를 여기로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웃풋 라인들이 연결돼서 이 연결된 라인들이 이제 파워앰프라고 하는 확대해주고 증폭시켜주는 장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어떻게 된다? 들어와서 프로세싱해서 이렇게 돌려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입니다. 이 장치의 회로도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PPT로 한번 자세히 각 프로세서의 하나하나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교회 이제 믹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믹서들이 생긴 것만 조금씩 다르지 기능이나 방법이나 회로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명칭도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하나의 믹서만 배우면 나머지 믹서들 그냥 다 적용을 하고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믹서마다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디지털 믹서라고 요새는 이제 그거는 완전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만 아날로그들 이런 방식들은 다 똑같습니다. 인풋단에 이렇게 들어오죠. 신호가. 그러면 인풋단에 뭐가 있냐면 프리앰프라고 해서 이 신호가 딱 굉장히 미미하게 들어와요. 굉장히 작은 전기 신호를 이 프리앰프가 증폭을 일단 한번 시켜줘요. 증폭을 시켜서 이 증폭시킨 신호를 각 채널을 쭉 따라서
저 맨 밑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이게 페이더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쭉 이렇게 전기 신호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각 소스들을 합쳐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최종 스테레오 사운드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한 단을 배우면 나머지는 한 단의 복제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다 소스만 다르게 다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요 한 단을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나머지는 소스에 맞게 그냥 값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많아 보여도 다 그걸 건드린다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일단 뒤에 4층에 보면은 강대상은 1, 2번 채널로 인서트가 들어왔어요. 요거 좌우로 들어왔고요. 자, 여기 강대상 우측 벽면에 있는 거 5계단 지금 쓰고 있어요. 5채널 3번부터 7번까지 소스 인서트로 지금 XLR로 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마이크들이죠. 자, 3번이 이쪽에 있는 하나 둘 셋 6개 중에 상단 우측에 있는 애가 3번이에요. 거기에 마이크를 꼽으면 저기에 채널 3번을 컨트롤 해줘야 되겠죠. 자, 강대상은 1, 2번을 컨트롤 해줘야 되겠고요. 채널의 1, 2번. 자, 무선 마이크 아까 제가 사용했던 요 무선 마이크 지금 1, 2, 3번이라고 여기 다 써놨어요. 그럼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수신기 3개 이렇게 딱딱딱 3개 있었죠? 그 3개를 켜주셔야 얘가 송신을 하면 걔가 수신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믹서의 8번부터 저기 위에 3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3개. 왜 8번부터 12번이냐면요. 저기는 단자가 또 특이하죠. 밑에가 5잭 단자가 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서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8번부터 12번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특이한 거고 어쨌든 무선 마이크 3개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8, 9번, 9번, 10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네? 추측. 자, 무선 마이크 3개 쓰고 있고요. 3번, 4번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 2개 사용하고 있죠. 5개 올라가 있잖아요. 저게 5개 사용하고 있는 상황. 언제? 예배 시간입니다. 자, 말씀 시간에는요. 1, 2번만 올라가고 나머지 5개는 필요 없으니까 다 내려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말씀 시간에 보통 영상을 한 번씩 재생을 하세요. 영상은 아까 좀 그 옛날 거라고는 했지만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요 단자 케이블 이름 뭐였죠? 요 단자 정답 RCA예요. RCA 단자가 RCA 단자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기에 PC 재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여기 강대상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3.5로 저희가 라인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3.5 보통 이어폰 같은데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요 3.5 스테레오 단자를 통해서 넘어간 애가 저기로 PC 재생 15, 16번 저 채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가 올라가야 이 노트북 소리 재생이 되겠죠. 자, 믹서의 첫 단에 프리앰프로 딱 들어오면 인풋 소리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개념만 믹서에서는 딱 2가지만 일단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게인, 하나는 페이더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인, 페이더. 게인하고 페이더만 알면 믹서를 절반 아는 거예요. 절반. 그 정도로 게인 페이더가 중요합니다. 게인은 처음에 들어오는 프리앰프에서 소리를 얼마나 증폭시켜 줄 거냐예요. 인풋 소리를 얼마나 증폭시켜 줄 거냐. 그게 게인입니다. 다른 말로 트림이라고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 시그널의 양을 얼마나 증폭시켜 줄 거냐를 이 첫 단인 게인에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 양을 조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걸 얼마나 증폭시킬 거냐라는 걸 조정하는 방법이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통 보면은 HPF라던가 이런 꺾여서 뭐 이렇게 루트처럼 꺾여 있는데 100, 80 뭐 이렇게 써 있는 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저음역대. 저희가 100Hz 미만은 사실은 못 듣거든요, 거의. 그 소리들은 불필요한 소리니까 지워주는 거죠. 그 미만은 삭제하겠다라는 그런 키고요. 리미터라는 뭐 이펙터도 있고, 또 여기에 아까 보였죠? 루트처럼 생긴 100Hz 미만은 없애주겠다라는 버튼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팬텀 파워 버튼이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각 채널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요 믹서 같은 경우는 1번에서 4번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강단 마이크는 팬텀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아까 믹서에서 1, 2번 채널 팬텀 파워가 들어가겠죠. 팬텀을 눌러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믹서일수록 각 채널별로 팬텀 파워 버튼이 있고요. 조금 저가형 믹서일수록 이런 믹서는 보면 팬텀 파워 버튼 여기 하나만 있어요. 이거 하나 누르면 전체 채널에 다 들어가요, 팬텀 파워가. 그러면 팬텀 파워 필요한 경우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 컨덴서 마이크. 또 하나는 DI. 이해되세요? 또 DI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아까 전원 연결해서 하는 그 DI는 팬텀 파워 필요 없어요. 얘도 여기에 전원을 연결한다거나 배터리를 넣어서 하는 경우에는 팬텀 파워 필요 없어요. 지금 이 강대상 마이크는 지금 팬텀으로 쓰고 있죠. 팬텀으로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콘덴서 계통의 마이크나 DI 박스에서 팬텀 파워 필요 시에 이 버튼을 눌러줘야만 작동이 된다.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소리가 안 날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컨덴서 마이크 DI에 전원이 안 들어갔을 경우 팬텀을 주거나 9V 배터리를 넣거나 전원 케이블 연결하거나 해야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는 네 채널로 다 묶여 있어요. 팬텀 파워가 이렇게 전체 채널에 다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 교회 뒤에 사용하고 있는 믹서에도 보면 1번에서 12번까지 팬텀 파워 40 플러스 48V라고 써 있는 게 다 팬텀 파워예요. 그거 버튼이 저희 뒤에도 있죠. 만약에 강단 마이크를 안 쓴다면 팬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 DI도 없고 컨덴서 마이크도 없고 팬텀 파워를 쓸 필요가 아예 없죠. 근데 지금 저희가 쓰는 이유는 뭐예요? 강단의 컨덴서 마이크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인이 1번이고 2번이 페이더예요. 이 페이더는 아까 게인은 인풋의 양을 얼마나 증폭시켜 줄 거냐고, 페이더는 출력의 양을 어느 정도로 내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인풋에서 증폭을 시켰잖아요. 증폭시킨 거를 뭐 이퀄라이저나 이런 것들 쫙 해가지고 뭐 싹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단에 페이더가 있는데, 요 페이더는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세싱한 이 신호를 깎을 건지 늘릴 건지 그대로 보낼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베스트일까요? 그대로가 베스트죠. 그러면 이 페이더는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페이더의 기본, 출력의 기본은 이때까지 내가 프로세싱한 것들을 그대로 보내준다요. 그러면 페이더는 0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믹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마이크 소리 1번 마이크가 작다, 크게, 2번 마이크는 너무 크다, 작게, 기타가 너무 크네, 작게, 건반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 끝까지,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매우 잘못된 겁니다. 아웃풋, 즉 이 페이더는
0이 기준이에요. 0. 0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페이더 이 0 안에서만 거의 놀아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다. 뭘로 조절하죠? 게인으로 조절하는 거죠. 인풋을 얼마나 증폭시켜 줄 거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줄이고 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로 막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아주 미묘한 수준, 게인으로 안 잡히는 수준일 때만 페이더를 거의 사용을 하고요. 기본은 게인으로 밸런스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신호를 어느 정도로 증폭을 해줄 거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조금 받았는데 여기에서 많이 증폭을 시킨다던가, 여기에서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내준다던가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거에 대한 세팅이 이제 뭐냐? 뒤에서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모든 믹서에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믹서에 보시면 뮤트 소리 음서거 버튼이 있어요. 온, 오프. 자, 오프는 그냥 끄는 거고요. 누르면 불빛 들어오면서 온이에요. 그거는 소리가 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통 페이더를 내려가지고 소리를 끄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렸다 올렸다 이거 불편하잖아요. 버튼 하나로 그냥 하는 겁니다. 켰다 껐다를.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뮤트 버튼을 잘 활용해 주시고, 아까처럼 라인을 꼈다 뺐다 하는 경우는 뮤트 해주세요 하면 온 버튼을 꺼주는 거죠. 다시 소리 나게 해주세요. 온 버튼을 누르는 거고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자, 요게 있어요. 피크 신호. 여기에 반딱반딱반딱 계속 소리가 나면 너무나 소위 신호가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치를 계속 넘기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저게 반딱반딱거릴 수준이면 내가 게인을 너무 많이 올렸거나 페이더를 너무 과다로 올린 거죠. 네, 그걸로 좀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이 버튼 때문에 또 애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문제고 안 눌러서 문제고. 이 버튼이 뭐냐? 소스에서 들어온 신호들을 페이더까지 딱 내려왔어요. 이 신호를 어디로 보내줄 거냐예요. 어디로 보내줄 거냐. 자, 보내줄 때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룹이 있고 스테레오가 있어요. 요 그룹이 있고 스테레오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구분이 되냐? 다양한 경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스테레오는 보통 이런 그 메인 스피커들로 들어가요. 근데 이 메인 스피커 외에 앞에 이 모니터 스피커들이 있는 경우, 강대상에 또 따로 강사 스피치하는 것들을 강사님들이 들을 수 있는 스피커를 두는 경우, 혹은 다른 층에 소리를 또 보내야 되는 경우, 또 혹은 레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 다른 말로 얘기해서 출력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출력해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출력해야 될 기를 다변화시켜 준 거죠. 스테레오만, 이 메인 스피커만 쓰면은 그룹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4층의 경우 그룹 쓸까요, 안 쓸까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룹을 쓰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 용도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룹 1, 2로 소리를 여기에 이 채널에 신호를 보내고 싶다 하면 이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 거예요. 저 버튼을. 그룹 1, 2, 3, 4 왜 두 개씩 묶여 있죠? 스테레오 신호라서 그래요. 저 버튼을 눌러줘야만 그 채널의 소리가 그 출력단으로 그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룹을 안 쓰니까 뭐만 눌러줘요? 누리자매? 뭐만 누를까요? 네? 빨간색 스테레오만 누르는 거죠. 스테레오로는 보통 보내니까. 근데 스테레오로 보내고 싶지 않은 소리가 있을 경우 안 누르면 돼요. 그러면 강사 형제님이 말씀을 하는데 안 들려. 스테레오 빨간색 버튼을 안 누르는 경우 메인 스피커로 소리가 안 나오죠. 페이드까지 올리고 뮤트도 안 돼 있고 게인도 충분한데 왜 소리가 안 나오지? 빨간색 스테레오로 출력을 안 보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룹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스테레오로 보낼 수도 있고 ST라고 되어 있는 건 스테레오로 보내는 거야.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더는 출력 레벨을 결정하기 때문에 0으로 보내놓고 게인을 이제 맞추는데 봐봐요. 밑에 페이더를 높이 해놓고 게인을 줄이는 경우 출력의 양은 똑같은데 어떤 느낌이 드냐, 들어오는 게인의 양은 적은데 페이더에서 출력을 높였기 때문에 어떨까요? 노이즈가 발생을 하죠. 작은 양을 크게 증폭을 시키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반대로 들어오는 양이 엄청 많아, 게인이 엄청 높아가지고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페이더를 줄였어요. 한 마이너스 20 밑에까지 줄여놨어요. 그러면 게인으로 너무 과대하게 증폭이 된 상태에서 출력을 줄였기 때문에 왜곡된 소리가 나요. 그거는 좀 이따 연결하면 한번 차이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페이더를 0으로 하고 적정량을 게인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다. 자, 6층도 마찬가지, 4층, 지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PFL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PFL 버튼이 있어요. 여기부터는 들으실 때 조금 이해 안 되시면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면 페이더 이전에 풀이라는 게 이전이라는 뜻이잖아요. 페이더 이전의 소리가 어느 수준이냐라는 거를 게이지에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이 게이지 마스터 미터라고 여기 오른쪽에 모든 믹서 이제 저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데 왜 PFL을 쓰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페이더로 해가지고 내가 출력량을 결정해가지고 출력량이 충분하게 들리기 이전에 과연 내가 적정 수준으로 인풋을 증폭시켜주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출력 전에. 그래서 PFL을 눌러서 그 인풋의 적정량, 다른 말로 게인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PFL을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터가 여기서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4 뭐 요 정도 밑에서 놀고 있다면 내가 지금 게인 충분히 안 쓰고 있는 거죠. 게인을 충분히 높여서 인풋이 0의 수준에 가깝게 나오면 적정 수준의 게인이 설정이 된 거고, 이 적정 수준의 게인이 됐을 때 페이더를 0으로 했을 때가 가장 베스트한 조합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를 PFL을 눌러야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AFL은 페이더 거친 이후의 소리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은 너무 고급 과정입니다. 요거는 패스하겠고요. 일단 PFL이라는 버튼이 이런 때 쓰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어디에서 활용을 하냐면 6-7명이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마이크가 섞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채널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시작은 됐어. 그래가지고 채널을 못 찾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PFL 버튼을 누르면 요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에 여기 레벨 메터에 올라가요. 그러면 요 버튼을 딱 누르면 만약에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채널을 찾는 데에 요 PFL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채널을 찾는 경우에 지금 어떤 채널을 저 사람이 쓰고 있을까? 그런 경우에도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FL. 또 장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페이더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또 그것도 장점인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고도 여기에서 소리를 딱 내고 있는데 스피커로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저기서 레벨 메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PFL을 누르면. 그렇게 해서 채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게인하고 페이더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남자나 여자의 어떤 이퀄라이저 세팅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급 과정에서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퀄라이저는 이렇게 사람마다 목소리의 그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콘덴서 마이크를 우리가 쓴다면 이퀄라이저 거의 할 게 없어요. 왜? 있는 그대로 거의 출력을 해주니까. 근데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아까 특성이 어땠어요?
특정 부분을 과장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강조돼서 표현을 해주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퀄라이저로 적정하게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퀄라이저에서도 세팅을 이렇게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파수는 뭐예요? 저음부터 시작해서 고음까지 쭉 이렇게 소리들이 있는데 요런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20Hz에서 20,000Hz까지 쭉 있는데 그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보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거는 보통 3,000에서 4,000 사이에서 지금 얘기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풀 세션 밴드를 했을 때죠. 오케스트라를 했을 때. 그러면 정말 다양한 소리의 베리에이션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베이스 기타 완전 저음역대 뭐 200에서 300Hz부터 시작해서 초고음의 악기 뭐 바이올린 같은 초고음으로 할 때의 그런 소리까지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을 때 그 소리들의 디테일한 그 소리들까지 조정을 해줘야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퀄라이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주파수 대역마다 이렇게 구간을 싹 나눠놓고요. 얘네들을 올리고 내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죠? 데시벨을 올리고 내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데시벨과 헤르츠는 다르다고 했어요. 각 헤르츠의 데시벨을 올리고 내리고 해주는 거예요. 음의 높낮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높은 음을 추가할 건지 더 크게 할 건지 낮은 음을 더 줄일 건지 이런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저음을 고음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저음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죠.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퀄라이저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교회들일수록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일체 이퀄라이저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눈에 좀 가시화되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100Hz 단위로 거의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20에서 2만까지 그 사이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뭐 바울교회나 안디옥교회처럼 굉장히 큰 홀들은 이 소리의 사운드들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쓰는 이 인풋 시그널도 많잖아요. 막 오케스트라에서 성가대도 쓰고 막 이렇게 그런 부분들 다 미세하게 보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픽 이퀄라이저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하울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다시 스피커로 나와서 또 다시 마이크로 돌아가서 이게 피드백이 돈다는 얘기예요. 요것들을 왜 발생이 하느냐? 원리를 따지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특정한 소리가 너무 많아서 마이크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줄여주면 하울링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퀄라이저로 해서 잡는 게 원래는 하울링을 잡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그 디테일한 이퀄라이저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줄이는 방식, 다른 말로 게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울링을 잡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게인 소리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인풋 시그널 자체를 적게 증폭하는 방식으로 하울링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이렇게 이제 믹서단에 보면은 하이 미드, 로우 미드, 그리고 로우 이런 식으로 음역 대역을 나눠 가지고 이퀄라이저를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퀄라이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쉘빙하고 피킹 방식이 있어요. 쉘빙은 그냥 정해진 구역을 높이고 낮추고, 피킹은 어떤 구역을 움직일 건지 짚고 나서 놓치고 낮추고. 그러니까 쉘빙은 정해진 것밖에 못 하고요. 피킹은 넓은 구역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구역을 높이고 낮출 것인지 찝어가지고 그 음역대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세히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쓸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고,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쉘빙하고 피킹 두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모든 믹서에는 대부분 쉘빙과, 그러니까 하이와 미드는 어차피 그 완전 고음 아니면 완전 저음 이렇게 쉘빙으로 나눠도 되는데, 이 중간 미드 대역이 문제예요. 이게 구간이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래픽 이퀄라이저처럼 쭉 다 배열을 해놓으면 좋은데 이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죠? 피킹으로 어떤 구간만 집어서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네, 사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EQ도 보면 저음, 중음, 고음, 초고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중음과 고음 대역이에요. 어디부터? 100Hz부터 10,000Hz까지. 이 사이에 모든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보컬은 3000에서 4000. 기타나 이런 것들은 하이 쪽으로 가면 뭐 7000, 8000까지도 갈 수 있죠. 자, 요렇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 나눠져 있어요. 헤르츠별로 해서 저음, 중음, 고음. 이제 프로들일수록 이퀄라이저를 다 잘 다루는 거죠. 근데 잘 다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딱 소리를 들으면 이게 어느 정도 주파수 대역이구나라는 걸 아는 수준. 저도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오케스트라를 믹싱하는 그런 수준이면요, 딱 소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 주파수 대역인지 다 알아요. 그걸 어떻게 훈련하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야마에서 제가 엔지니어한테 요 내용들을 교육을 받았었는데, 야마 맨 처음에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면 뭘 하냐면 방에 들어가서요, 아무것도 없는 방에 스피커만 딱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계속 들려줘요. 삐 이런 소리를 들려줘요. 삐 이런 소리들 몇 헤르츠 대역인지를 외우는 거예요. 그거를 막 몇 줄을 하니까 미쳐버리죠. 그렇게 주파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귀를.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이 된 사람들이만 이런 이퀄라이저를 능숙하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하면 MP3나 핸드폰에도 보면 이퀄라이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올려보시고 내려보시고 막 해보면 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귀가 참 좋은 분들은 바로 캐치가 되고 연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 그리고 피아노의 주파수 대역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게 내 귀로 들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들의 세계는 굉장하죠. 네. 그 정도로 귀가 민감한 거죠. 자, 옥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옥스는 아까 그룹과 같이 특별히 소리를 어디 쪽으로 더 보내줘야겠다라고 하는 출력단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급 과정에서 또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옥스나 그룹은 스테레오 출력과 다르게 또 다른 출력을 만들어줘서 모니터 스피커라든지 다른 층으로 보낸다든지 레코딩으로 쓴다든지 강대상의 마이크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스피커를 이 메인 스피커 외에 다른 스피커나 다른 출력으로 내보내줄 때 사용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뭐하고 뭐요? 옥스하고 그룹.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옥스하고 그룹. 그렇게 해서 어떻게 쓰냐? 옥스 1은 강단 모니터링. 또 옥스 2는 여기 찬양단 앞에 뭐 싱어들이 이쪽에 있고 뭐 악기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모니터 스피커를 하나씩 더 놔주는 거예요. 저희처럼 홀이 작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만 홀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들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옥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또 방송실 모니터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룹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당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1번, 2번을 누르면 영상 레코딩 쪽으로 소리를 빼고 3번, 4번 누르면 다른 층으로, 그리고 스테레오 믹스 누르면 전체 음량 저기로 나가고, 우리 교회 거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얘네들 누르면 어떻게 해요? 그룹 1, 2로 가고 3, 4번 누르면 그룹 3, 4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룹 1, 2, 3, 4를 거의 쓰지 않으니 버튼을 누르나 안 누르나 큰 상황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눌러야 한다? 스테레오는 꼭 눌러야 한다. 그래야 저 스테레오 메인 믹스로 소리가 가게 되죠. 그러면 스테레오 아웃 단자, 저기로 소리가 가는 거예요. 스테레오 아웃 단자로 소리가 가면 이제 메인 모니터로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룹 아까 1, 2, 그룹 1, 2 여기에 버튼 그룹 1, 2를 누르면 그룹 1, 2, 그룹 3, 4 여기에 지금 꽂혀 있죠, 뭐가 1, 2가. 아까 이 1, 2를 저희가 보냈어요. 소리를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그룹 1, 2를 어디로 보내고 있죠?
기준형제님. 네. 소리로 카메라 소리 4층. 옛날에 카메라 소리로 쓰다가 지금 모니터 아웃으로 했죠. 그러면은 요것들을 보통 우리는 그 기존에는 저 그룹 1, 2 소리를 잡아서 카메라 소리를 보내는 데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카메라로 소리를 보내서 카메라에서 뭐 녹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층으로 보내는 경우도 썼죠. 뭐 6층으로 보낸다거나 5층이나 3층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소리들로 연결을 해서 아웃을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 믹서에서 소리가 합쳐진 내용들을 EQ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앰프로 가게 돼요. 이제 최종 믹스된 소리가 앰프로 가는데, 요 앰프가 뭐냐? 그냥 단순히 소리를 받아서 증폭하거나 축소하거나 요 일만 해요. 어떤 일이요? 증폭하거나 축소하는 일. 증폭하는 일이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증폭. 이제 각 교회마다 이런 앰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앰프가 왜 여러 개가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두리자매님, 앰프가 왜 여러 개가 있을까요? 앰프가 여러 개가 있는 이유. 거리가 멀어서. 방금 누가요? 앞뒤 다양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스피커가 여러 개일 경우죠. 앰프 하나당 스피커 2개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브릿지로 확장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은 앰프 하나당 스피커 좌우 하나예요. 스테레오 하나씩. 자, 앰프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5개가 있네요. 이 교회는 최소 스피커 몇 개? 10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옹골 송천교회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저희만 해도 벌써 여기 좌우 2개, 4개예요. 앰프 2개 쓰는 게 맞죠. 공간이 넓고 모니터 스피커들도 하나씩 또 놓고, 강대상 스피커도 벌써 몇 개예요? 앰프를 벌써 4개 써야 돼요.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앰프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스테레오 아웃에서 나가는 거 외에, 자, 요것도 이제 한번 쭉 볼까요? 이제 보일 것 같아요. 6층 거 딱 보시면은 보이죠? 뭐가 보이나요?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 믹서로 들어가서 밑에 앰프로 내려가겠죠. 그럼 앰프에서 어디로 가요? 스피커로 가게 되는 거죠. 그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4층도 그렇고 6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다 지금 스피커가 있는 곳에는 믹서, 앰프, 스피커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6층 외에,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 층에 있죠? BRT? 저거 5층에서 지금 저거 쓰고 있어요. 저것도 파워 앰프예요. 파워 앰프. 저것도 파워 앰프입니다. 소리를 받아서 제가 증폭을 시켜줘요. 근데 쟤는 믹서하고 역할을 같이 하고 있죠. 쟤는 소리를 받아가지고 단순히 받아가지고 증폭시켜줘서 스피커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5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에어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4층에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피커 뒤로 가는데 앰프가 없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뭐냐, 앰프가 스피커 안에 들어있는 거죠. 파워드 스피커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은 앰프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스피커를, 지금 이 스피커들은 전원을 연결을 안 해요. 왜? 파워 앰프에서 전원을 공급해 주거든요. 증폭을 해가지고. 근데 파워드 스피커는 뒤에 전원을 꼽는 케이블이 있고요. 단순히 XLR로 믹서에서 스테레오 아웃을 통해서 스피커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앰프가 없이. 그러면 이 안에 앰프가 들어있어서 앰프가 증폭까지 시키고 스피커로 소리 출력까지 다 해요. 공연장에서 보통 많이 씁니다. 앰프 들고 다니기 어려운 버스킹 공연. 버스킹 공연 가면 앰프 안 보여요. 스피커 하나만 딸랑 있고 옆에 믹서 하나 있어요. 믹서에서 스테레오 아웃 해가지고 파워드 스피커로 넣어서 그냥 전원 케이블 하나만 꽂고 바로 스피커로 나오게 하는 거죠.
앰프까지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스피커 안에 내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좀 더 비싸죠, 사실. 자, 요게 이제 XLR로 믹서에서 나온 스테레오 아웃을 앰프의 뒷면에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앰프의 뒷면에서. 그럼 받은 거를 두 개 받았죠, 두 개씩. 받은 거를 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보이죠? 네, 스피콘입니다. 요게 파워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연결해 주는 애예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좀 이따 실물로 나와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게 파워 앰프에서, 이거는 사실 XLR 같은 경우는 큰 전기 신호를 보내진 않으니까 그냥 단순한 구조로 돼 있다면, 얘네들은 전기 신호를 굉장히 센 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앰프에서 증폭된 강력한 그 전기를 스피커에, 얘 전원도 연결 안 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전기를 보내야 얘를 구동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케이블입니다. 스피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파워 앰프에서 스피커로 연결을 하게 되면 스피커에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흐름을 다 익혔습니다. 파워 앰프에서 스피커까지 연결을 되면 스피커에서 자동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파워 앰프를 꺼버리면 믹서에서 아무리 작동을 해도 스피커에서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지금 어디야? 2층에 벽면에다가 지금 스피콘으로 저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워 앰프가 뒤에 있기 때문에 파워 앰프와 앞에 있는 스피커와 직렬로 연결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배선을 깔아야 되니까 벽면에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라인을. 그래서 벽면에서 연결을 하면 그 연결 라인이 또 타고 뒤에 있는 파워 앰프까지 연결이 돼서 스피커로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벽면에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이제 키고 끄는 거 흐름 한번 쫙 보고 실습하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키고 끄는 거. 자, 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 어떻게 되죠? 믹서를 먼저 키고 파워 앰프를 키면 스피커로 흐름이 나가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래요. 왜 이 순서를 지켜야 하냐? 앰프를 먼저 키면요, 믹서는 안 켜져 있는데 앰프를 먼저 키면 전기가, 아주 강력한 전기가 스피커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때 믹서를 딱 키면 앰프로 믹서에서 전기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또 충격이 발생하면서 퐁 소리가 나게 되죠. 그러면 손상은 스피커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믹서를 먼저 켜서 전기적 안정화를 시킨 다음 앰프를 켜서 잡은 거죠. 끌 때는 반대예요. 스피커가 안 나와야 하잖아요. 그럼 뭘 꺼야 되죠? 앰프를 끄고 그 다음에 믹서를 끄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순서를 무시하고 키거나 끄면 스피커에 큰 무리를 주는 거죠.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6층 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영자매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네, 처음에 어떻게 켜요? 믹서를 먼저 켜고 밑에 있는 파워 앰프 전원을 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 입력 확인이 돼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라인이 잘 연결됐는지. XLR로 마이크이기 때문에 XLR이에요. 지금 현재 DI를 쓴다면 기타도 될 수 있고 피아노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해요? 게인 확인하는 거죠.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페이더를 먼저 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출력 확인을 하면서 레벨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서 게인 양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최종 출력 스테레오 믹스 메인 믹스의 페이더를 또 0까지 어느 정도 올려주는 거죠. 이 순서로 키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로.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게인도 적정 수준은 한 것 같고 페이더도 0, 양쪽 다 0이에요. 0, 0. 다 0이에요. 그러니까 각 소스의 페이더도 0이고 스테레오 메인 믹스의 페이더도 0인데 게인을 조정을 해도 원하는 수준의 출력이 안 나오거나 너무 과대하게 나와. 그러면 파워앰프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애들. 얘가 스피커로 나가는 출력의 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증폭의 양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요 조그들. 그러니까 사실은 세팅을 맨 처음에 하고 홀에 맞게끔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4층 홀 다르고 2층 홀 다르고 3층 홀 다르잖아요. 이 홀에 맞게끔 파워앰프가 증폭하는 양을 정해줘야 하는데 그거의 양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스를 딱 잡았어요. 마이크로 내가 세팅을 해야겠다. 마이크 페이더 0 놓고 스테레오 맨 믹스 0 놓고 게인 값을 조정을 적정 수준으로 뭐 크게 오른쪽으로 치우친다거나 완전 작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그 정도로 잡고 파워앰프 양을 먼저 잡아야 돼요. 파워앰프의 양으로 이 홀에 어느 정도 내가 증폭을 시켜야 될지를 잡고 적정 수준으로 증폭을 시킨 다음에 게인의 양을 그 다음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의 역학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페이더는 어차피 0이니까요. 이해됐어요? 네. 파워앰프가 너무 과대하게 돼 있으면 메인 믹스를 줄여도 문제가 되고 메인 믹스가 너무나 과대하게 돼 있으면 파워앰프를 너무 조금만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그 적정 수준을 조절하는 게 이제 훈련을 통해 기술을 통해 느껴보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할지. 자, 끌 때는 파워앰프 끄고 믹서 끄고 그다음에 출력 확인 뭐 내리고 페이더 내리고 최종 출력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주선영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키는 거. 예. 자, 믹서를 어디? 오른쪽 뒤에 있어요. 뒤에 버튼. 믹서를 킵니다. 자, 두 번째. 파워앰프 전원을 켜야 돼요. 밑에 있어요. 믹서 밑에 파워앰프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입력 확인, 게인값 정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페이더 0으로 놓고 그리고 온 버튼 누르고 그리고 최종 출력 페이더 0 하고 스테레오도 온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할 거는 빨간색 스테레오 버튼 눌러져 있느냐 안 눌러져 있느냐 그거 확인해야 하고요. 자, 끌 때는 파워앰프 먼저 끄고 그 다음에 믹서 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페이더를 내리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이거는 종이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아까 중요한 부분들 마이크 어떻게 잘 다뤄야 할지 켜고 끄는 거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요거를 어떻게 지금 한번 세팅하는 거를 한번 쭉 훑어보고 5분 정도면 세팅이 다 되니까요.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카메라로 자 볼게요. 카메라 기준점님 한번 비춰주시면은 세팅하는 순서에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요거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층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계의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모든 층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나갔니? 전원이 안 되죠. 아, 배터리가 빠졌구나. 자,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믹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워 앰프, 그리고 DI 박스, 그리고 스피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믹서 먼저 한번 보면 각 믹서에 인풋 신호가 들어가는 요 단자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마이크를 한번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이크는 무슨 케이블 쓴다고요? XLR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마이크. 자,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자, XLR 케이블을 이용해서 요 마이크를 연결하겠습니다. XLR에 보시면 암이에요. 암 케이블을 여기에 XLR 마이크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편 XLR을 1번 채널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믹서에 전원을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이렇게 돼요. 네. 자, 좀 긴 걸로 다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나서 믹서 전원을 켜기 전에 연결을 다 하고 전원을 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믹서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조작을 다 한 다음에 페이드로 보내서 스테레오로 연결을 해서 스테레오에서 최종적으로 아웃을 시켜준다고 했어.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는 단자가 뭐였죠? 그렇죠. XLR로 나가죠. 그러면 XLR 단자가 필요하겠네요. XLR 케이블. 자, XLR 케이블에 암물 여기에 넣어줍니다. 스테레오 아웃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앰프로 갑니다. 앰프 뒷단에 채널 인풋이라고 두 개가 있어요. 채널 A 인풋, 채널 B 인풋. 앰프 하나당 스피커 몇 개?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테레오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원래. 자, 그렇죠. 스피커가 두 개니까 좌우, 좌우 스피커 하나만 넣으면 스피커 하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스테레오 믹스라는 게 좌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피커 두 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레오 아웃, 여기에 좌우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XLR 암으로 해서 수로 나오면 앰프에 들어갑니다. 앰프에. 자, 앰프에 이렇게 XLR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인풋 시그널을 얘가 증폭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앰프가. 그리고 그 증폭의 양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이 앞에 다 버튼들이 있어요. 앞에 이 앰프 앞에 돌리는 버튼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통해서 양을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풋으로 들어가서 증폭이 된 애를 어떻게 해주냐? 이 스피커로 스피커까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거기 있나요? 자, 스피커에 이 보시면은 이런 단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 홈에 딱 넣어서 홈에 끼워서 돌리면 탁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은 또 이 스피커의 뒷면에 보면 인아웃이 있어요. 이쪽에 홈에 넣고 돌려주면 탁 하고 들어갑니다. 넣고 뺄 때 주의할 점은 얘를 잡아당긴 다음에 왼쪽으로 돌려서 빼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각선을 넣고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돌려서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좀 이따 뭐 보실 분은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끝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또 이제 DI를 연결하려고 하면 전원을 일단 연결했다고 가정을 하고, DI는 아까 여기 OO 케이블을 통해서 기타나 피아노에 연결을 합니다. 기타나 피아노에 연결을 하면 그 친구를 이 뒤에 보면 각 채널별로 인풋이 있어요. 인풋 단자. 인풋 단자에 OO 케이블 인풋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웃이 나와요. 자, 반대편에 여기 DI 아웃이 있죠. 이 아웃은 밸런스드 아웃풋이라고 해가지고 XLR로 아웃이 되게 돼 있어요. O 케이블을 넣어서 XLR로 아웃이 되면 이 아웃이 된 케이블을 믹서에 XLR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면 이번 채널이 이제 뭐 기타든 피아노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팅이 끝이에요. 자,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최종 설정 믹서를 켜고요. 1번 믹서를 킵니다. 믹서를 켜고 1번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인이 지금 최저로가 있고요. 자, 페이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앰프를 켜야죠. 2번 파워 앰프를 켭니다. 파워 앰프를 켜고 나서 마이크 ON을 누르고요. 페이더를 0으로 맞춰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게인이 최저로 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최저로. 그 다음에 스테레오도 0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게인의 양을 마이크 소리를 내면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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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파워 앰프가 지금 최저로 돼 있어요. 증폭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파워 앰프의 양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파워 앰프의 증폭의 양을 늘려서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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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왜 안 날까요? 빨간색 스테레오 버튼이 안 눌러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게인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줄이고 ST를 눌러서 자, 다시 게인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제 마이크 꺼주세요. 파워앰프의 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 파워앰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게인을 무작정 많이 올릴 게 아니고 게인을 다시 낮춥니다. 파워앰프 출력을 상당히 올려놓고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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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졌죠? 네. 처음 사운드보다 소리 크기만 커진 게 아니에요. 느낌이 어때? 더 명료해졌습니다. 왜 명료해졌어요? 왜 명료해졌을까요? 인풋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게인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둘 셋 자 보시면은 이 레벨 메타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죠. 근데 지금 페이더 0인데 레벨 메타가 요 마이너스 10을 못 올라가요. 그러면 얘를 다시 또 줄여야죠. 얘를 또 줄이고 파워 앰프의 출력을 줄이고 게인의 양을 좀 늘려보는 거예요.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이 레벨 메타에 맞춰서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까지 가도록 게인의 값을 조정해 주는 거죠. 얘를 줄이고 너무 클 경우에 얘를 줄이고 게인의 값을 충분히 해줘야 더 명료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값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레벨 메타 올라오는 거 보시면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 레벨 메타가 충분히 올라와야 인풋의 양이 적정하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아까 했던 거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냐? 페이더를 줄이고 게인을 늘려보겠습니다. 둘 셋 둘 셋. 왜? 인풋이 과대해서 인풋이 너무 과대하게 돼 있어서 피크가 막 올라오거든요. 페이더는 지금 낮아요.
맞죠? 네. 자 반대로 인풋을 줄이고 페이더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올렸어요. 자 소리가 굉장히 과장되게 되죠. 인풋의 양이 적은데 부엉부엉 거리는 거죠. 네. 아까 그 개인의 양이 적은데 아니 개인의 양이 엄청 많고 페이더의 양을 늘리면 둘 셋 둘 셋 둘 셋 하면 노이즈가 이렇게 닿아요. 노이즈가 노이즈가 닿게 되면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왜냐 개인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데 아니 개인의 양이 충분히 너무 증폭을 많이 시켰는데 페이더를 너무 작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적정한 세팅 페이더가 0이고 개인의 값이 적정한 세팅을 맞춰주는 거 그리고 파워앰프의 출력의 양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페이더는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 값하고 요 파워앰프의 증폭값 요거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퀄라이저가 요 믹서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이, 미드, 로우. 요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옥스 아까 얘기한 거. 그리고 이 하얀색도 옥스. 그리고 빨간색 펜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한쪽 스피커만 나와요. 예. 좌우 밸런스입니다. 좌우. 둘 셋, 둘 셋. 하나 한쪽만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자, 지금 차이 어때요? 왼쪽 마이크하고 오른쪽 마이크. 둘 셋, 둘 셋. 명료도가 다르죠. 이 스피커가 지금 펑펑펑 자주 당했다는 얘기죠. 명료도가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스피커의 수명이 어렵다. 자, PFL 버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PFL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널의 수준을 페이더의 값에 상관없이 PFL 누르면 지금 레벨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출력량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입력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PFL 버튼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 이제 뮤트 버튼, 온 오프 버튼 이걸로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키는 게 다 됐어요. 자, 이제 끄는 건 어떻게? 뭐부터요? 자, 무조건 앰프부터 끄고 시작하는 거예요. 앰프부터 끄고 그다음 뭐 이걸 끄던 말던 이거 그다음이에요. 이거 이 값은 어차피 보통 파워 앰프 값은 그 홀에 맞게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웬만해서는 거의 안 바뀌어요. 근데 뭐 강상재님 목소리가 심이 작거나 심이 큰 경우 그런 경우에 파워앰프 값을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은 파워앰프 값을 한번 잡아놓으면 거의 바꾸지는 않아요. 거의 웬만하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평상시에 강상재님의 스피치만 듣다가 파워앰프 값을 크게 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이제 그런 경우는 좀 크게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강상재님 목소리 작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풀 세션을 썼어요. 이게 뭐 악기들 풀로 딱 다 왔다. 그러면 거기에는 출력값이 엄청 많기 때문에 파워앰프 값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의 변화들에 따라서 파워앰프 증폭값을 바꿔줄 수 있다. 네. 질문. 건반을 켜고 있었다. 건반 소리를 내리고 앰프를 꺼야 하냐고요? 끌 때 잘 봐봐요. 자, 맨 처음에 건반이 지금 켜져 있고 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반은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끄려고 하면 전체 다 끄는 걸로 할 때는 파워앰프를 끄고 건반 끄고 얘 끄고 하면 돼요. 근데 전체 다 끌 게 아니라 건반만 끄려고 한다. 어떻게 하죠? 건반 채널을 뮤트 시키고 페이드 다 내리고 그렇게 건반만 죽이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전제는 건반의 신호가 믹서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인풋에서 아웃풋 나가는 요 신호를 여기에서 페이더나 뮤트 버튼으로 차단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건반으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건반을 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반이 아직 안 켜졌는데 온 누르고 페이드 다 해놓은 다음에 건반을 킨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펑 소리가 나겠죠. 왜? 저 건반의 전기 신호가 믹서로 갑자기 흘러 들어오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조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오, 조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뮤트를 다 시켜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믹서 조작을 잘 한 상태에서 키고 끄고 다 해야 되는 거죠. 라인 빼고 넣고 네, 뮤트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전체를 끄려고 할 때, 다른 말로 믹서까지 끄려고 할 때에 앰프 먼저 끄고 믹서를 끄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믹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 팬텀 파워, 요 팬텀 파워는 요거 보시면은 이거 이제 콘덴서 마이크예요. 요 콘덴서 마이크를 쓸 때에 이 뒤에 보면은 배터리를 꼽는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꼽아도 되는데 배터리를 안 꼽는 경우, 배터리를 안 꼽는 경우에 라인을, 자 아까 마이크 끄고 뮤트 끄고, 자 라인을 이 콘덴서 마이크에 연결을 한 다음에 팬텀 파워를 빨간불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파워를 눌러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팬텀 파워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가 고장났네요. 네. 어쨌든 결론은 팬텀 파워가 있어야만 작동을 하는 콘덴서 마이크라는 거. 네, 이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네, 질문 없으시면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실습 때문에 15분 정도 더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참고 인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유익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요 강의한 내용들은 유튜브에 녹음이 돼서 녹화가 돼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혹시라도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은 보시고, 복습을 모르는 부분, 기억 안 나는 부분 복습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다음 미디어 팀 강의를 또 준비해서 또 디테일하게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고급반 과정으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